쌍둥이 자매가 같은 남자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공유할 때가 되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은 공유될 수 있을까? 쌍둥이 자매는 결코 서로를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이상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깨질 수 없는 경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밤에 끔찍한 진실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사랑, 희생, 그리고 붙잡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두 자매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타오와 비는 평화로운 해안 어촌 마을에서 자란 쌍둥이 자매입니다. 그곳의 파도는 해안을 때리고 일상생활은 바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어부로 일했습니다. 힘든 직업이었지만 단순한 삶을 유지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두 아이가 태어난 후로 어머니는 항상 시장 일과 집안일로 바빴고 아버지는 아침 일찍 바다로 가서 물고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삶이 풍요롭지는 않지만 이 해안 마을의 사람들은 항상 따뜻하고 친절합니다. 타오와 비는 너무 닮았기 때문에 마을 사람 중 누구도 겉모습만 보고는 그들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가족들도 누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격은 매우 다릅니다. 타오는 가족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누나입니다. 그녀는 늦게 태어났지만 온화하고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내성적이며 감정을 거의 표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비는 매우 강하고 결단력이 있으며 다소 충동적입니다. 둘은 항상 함께하며 삶에 대한 꿈과 계획을 공유합니다. 두 사람의 성격은 다소 반대이지만 자매에는 매우 돈독합니다. 한 사람이 슬퍼하면 다른 사람은 곧바로 그 사람을 위로할 방법을 찾습니다. 한 사람이 행복하면 다른 사람은 항상 그 행복을 가장 먼저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애착 때문에 그들은 언젠가 사랑이 자신들에게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게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듀크가 나타날 때까지 단순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도시 출신의 젊은 사업가로 강하고 야심적입니다. 덕은 해변 리조트 건설에 투자하기 위해 마을로 돌아왔다. 그는 세련된 외모와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통찰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을 사람들을 만나 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을을 찾을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그의 재능뿐만 아니라 그가 풍기는 매력에도 감탄했습니다. 덕은 다가가기 쉬운 타입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즉시 친밀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산물을 사러 들렀을 때 타오와 비라는 두 자매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두 사람의 만남은 매우 평범했고 고객과 판매자 간의 거래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더 많이 교류할수록 타오와 비는 득에게 강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타오는 본래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지만 덕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녀의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강하고 결단력이 강한 비는 덕의 매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은 덕을 더 자주 만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작업 중인 도시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덕의 이야기는 두 자매를 모두 매료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덕의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했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은 타오였다. 어느 날 저녁 두 자매가 해변 별장의 작은 방에 앉아 있을 때 타오는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비, 난 덕을 좋아하는 것 같아. 비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얼굴은 약간 놀란 듯했다. 정말요? 비가 다시 물었고 그녀의 눈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타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마치 멀리 있는 무언가를 지켜보는 듯했다. 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치 언니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는 듯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비는 한숨을 쉬며 여동생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도.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두 자매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관계에 변화가 생긴 것을 느꼈지만 오랫동안 이어져 온 유대감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함을 느끼는 대신 비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요, 어쩌죠? 타오는 나를 바라보며 눈을 깊어졌다. 우리 둘 다 그를 사랑한다면 덕과 결혼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게 어때요? 비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비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말을 더듬었다. 타오는 마치 언니의 놀란 눈을 걷어내려는 듯 황급히 설명했다. 우린 늘 함께였잖아. 사랑이라고 예외일 필요가 어디 있어? 우리는 그를 함께 사랑하고 그와 함께 살 수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널 떠나고 싶지 않아. 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깊은 마음속으로는 그게 그렇게 나쁜 생각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오랜 침묵 후 비가 천천히 말했다.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오는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수락한다면 우리는 그와 가족을 꾸릴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모두 덕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그들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대담한 결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사랑으로 인해 헤어지기보다는 함께 마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신이 그들을 이해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덕의 작은 방은 옅은 노란색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손을 모으고 그의 눈은 나무 테이블에 머물렀다. 타오와 비의 말이 영원히 울리지 않는 종소리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다. 덕, 우리 둘 다 당신을 사랑하지만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타오와 비의 제안 이후 방 안의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덕은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너희 둘 다 농담하는 거야? 덕의 목소리가 낮아지고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두 자매를 훑어보았다. 비는 침을 삼키고 치마자락을 움켜쥐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진지했던 적은 없었어. 타오는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지만 역시 부드럽게 말했다. 덕, 우리는 사랑과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없어. 만약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면 예전처럼 살 수 없을 거야. 덕은 의자에 기대 앉았고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테이블 위에 와인잔 위로 미끄러졌다. 그는 합리적인 사람이었고 계산된 결정을 내리는 데 익숙했지만 이 상황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진정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어느 날 둘 중 한 명이 마음을 바꾼다면요? 만약 당신의 생각처럼 감정이 공평하게 나눠질 수 없다면요? 비는 곧바로 날카로운 눈빛으로 반응했다. 뭘 두려워해? 우리는 서로 질투하지 않아. 어렸을 때부터 모든 걸 공유했잖아. 타오는 마치 언니의 감정을 달래듯 비의 손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덕을 바라보며 진지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둘 다 사랑할 수 없다면 지금 말해. 우리는 떠날 준비가 됐어. 덕은 눈을 살짝 가늘게 뜨고 가슴이 살짝 조여왔다. 그들은 정말 진지해요.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들은 그를 떠날 의향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불안과 즐거움이 이상하게 뒤섞인 감정이 스며들었다. 잠시 생각한 뒤 덕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좋아요, 동의합니다. 비의 눈이 둥그러졌다. 타오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덕은 말을 이었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깊고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 셋이 같이 살게 된다면 누구도 질투하거나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소녀를 훑어보며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 사람이라도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겁니다. 비는 입술을 깨물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그것이 도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가족과 사랑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받아들입니다. 타오는 둑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차분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당신은 우리에게도 공평해야 해요. 덕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의 마음은 도울 수 없이 혼란스러웠다. 그는 전례 없는 관계에 막 들어섰고 이 순간부터 뒤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자매가 같은 남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은 폭풍처럼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났고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을 보였지만 대부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 둘이 같은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어? 사실인가? 이웃인 호아 부인은 고개를 저었다. 정말이야. 이 마을에서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마을 초입에 있는 찻집 주인인 램 씨는 허벅지를 때리고 한숨을 쉬었다. 타오와 비의 가족조차도 말문이 막힐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탐 부인은 의자에 주저앉았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너희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 응우엔 씨는 분노로 목소리가 떨리며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이건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터무니없는 소리야. 절대 동의할 수 없어. 하지만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자매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사랑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마침내 긴박한 며칠이 흐른 후 부모님은 마지못해 수락했습니다. 두 분만 행복하시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탐 부인은 한숨을 쉬며 뺨에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어촌 역사상 전례 없는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날 바다는 유난히 아름다웠고 파도는 잔잔했으며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습니다. 비와 타오는 단순한 흰색 드레스를 입고 서로 옆에 서서 마치 아무것도 그들을 떼어놓을 수 없을 것처럼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덕이 그들 앞에 섰고 그의 눈은 차분했다. 하지만 깊은 내면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숨은 흐름이 있습니다. 호기심과 회의, 비난의 눈빛이 뒤섞인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에게 서약을 전했다. 저는 두 분을 진짜 가족처럼 사랑하고 보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덕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두 자매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선 그 폭풍이 생각보다 빨리 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혼식 후 첫 며칠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타오와 비는 집안일을 돌보고 득의 일을 관리하고 관광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일을 번갈아 가며 맡는다. 아침 식사, 타오는 커피를 만듭니다. 저녁 식사는 비가 요리해요. 그들은 덕과 함께 보낸 시간부터 집안일까지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누었습니다. 질투도 없고 비교도 없고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공평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영원히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해가 해변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타오는 멀리서 비와 둑이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는 태양처럼 밝게 웃었고 덕은 그녀의 귀에 가까이 기대어 그녀의 미소를 더욱 밝게 만드는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 순간은 마치 보이지 않는 칼이 타오의 심장을 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셔츠 자락을 움켜쥐고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비를 비난할 수 없었고 덕을 비난할 수도 없었다. 그들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아픈 걸까? 그날 저녁 집안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조금 더 조용했습니다. 덕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타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타오, 오늘 네가 만든 생선구이 정말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봐. 타오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만 비가 젓가락을 쓰는 것을 멈췄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비는 목소리를 가볍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정말? 덕은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줄은 몰랐어. 보통 비는 요리 잘하는 걸 더 많이 봤거든. 비는 가볍게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짙게 드러났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생선 한 조각을 집어들고 아무 말 없이 먹었습니다. 타오는 여동생을 쳐다보았고 그녀의 마음속에 막연한 불안이 솟아올랐다. 그날 저녁 그 셋은 현관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덕은 농담을 했습니다. 비는 웃음을 터뜨린 뒤 무의식적으로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타오는 몸을 굳히고 그녀의 심장은 살짝 떨렸다. 그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같은 지붕 아래에서 살았지만 그녀는 항상 덕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비는 다릅니다. 그녀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언제나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타오는 갑자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말할 수 없었다. 할 수 없습니다. 며칠 후 타오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덕은 비와 더 자주 대화를 나눈다. 그들은 서로 더 많이 웃는다. 그들은 더 친밀해요.
그녀는 이 결혼 생활에서 자신이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덕이 밖에서 집으로 돌아오자 비는 밝게 웃으며 달려나와 그를 맞이했다. 돌아왔어? 오늘 피곤해? 덕은 비에 머리를 쓰다듬으며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별로 피곤하지 않아요. 오늘 관광지는 붐비지만 모든 게 괜찮아요. 타오는 주방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야채를 자르던 칼에 힘을 주고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날 밤 비는 덕을 위해 생선 한 조각을 집어들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요리를 드셔보세요. 새로운 레시피대로 만들었어요. 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시도해볼게. 타오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마치 바위에 눌린 것처럼 가슴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비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먹지 않을 거야. 타오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다. 해야 할 일이 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테이블에서 나가면서 침묵을 남겼다. 질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언니의 변화를 느꼈지만 감히 물어볼 수가 없었다. 타오는 그들이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질투했지만 질투할 자격은 없었다. 그녀는 이것이 처음부터 받아들인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성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곧 돌이킬 수 없는 균열로 변할 것이다. 최근 타오는 득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종종 밤에 외출한다. 저는 갈 때마다 파트너를 만나러 간다거나 관광지의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는 핑계를 댑니다.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은 그가 늦은 밤에 받은 수상한 전화입니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그는 일어나 걸어가서 귀를 기울였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듯 낮고 단호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아 있을 때 덕은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다가 눈빛이 살짝 바뀌었다가 재빨리 일어나서 나갔다. 타오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고 그녀의 눈은 덕의 모습을 따라갔으며 그녀의 목소리에는 주의 깊게 살펴보는 듯한 느낌이 가득했다. 너무 늦었는데 누가 전화했어? 덕은 잠시 멈췄지만 곧 다시 돌아서서 미소를 지었다. 약간은 억지스러운 미소였다. 그냥 파트너일 뿐이에요. 잠깐 나가서 들어볼게요. 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게으르게 몸을 쭉 뻗은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의 일을 하세요. 우리가 당신을 괴롭히지 않게 하세요. 타오는 치마를 더욱 꽉 잡았고 덕이 집을 나설 때까지 그녀의 눈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이상하지 않나요? 비는 어깨를 으쓱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사업가니까 바쁜 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이 밤에 직장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타오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막연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비는 한숨을 쉬며 찻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너무 걱정이 많아. 덕은 아직도 제때 집에 오고 우리를 잘 돌봐주고 있는데 뭘 의심하고 싶은 거야? 타오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 안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날 밤 둑이 파트너를 만나러 나가야 한다고 말했을 때 타오는 창가에 서서 마을 밖으로 나가는 길에서 그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흥분 때문이 아니라 점점 커지는 불안 때문에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초 동안 망설이다가 코트를 입고 조용히 따라갔다. 마을로 이어지는 작은 길은 평소보다 조용했고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바다의 짠내를 실어왔다. 타오의 발걸음은 가볍지만 빨랐다. 그녀는 덕에게서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며 덕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몇 분간 걷다가 덕은 인적 없는 거리 깊숙이 숨겨진 작은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타오는 눈을 가늘게 뜨며 머릿속에 수천 가지 질문을 떠올렸다. 만약 일이라면 왜 이 시간에 커피숍에 있는 걸까?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타오의 눈이 커졌고 그녀의 마음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여자는 키가 크고 우아했으며 긴 머리카락이 어깨 아래로 우아하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가오자 덕은 미소를 지었다.
타오는 그 미소가 그녀와 그녀의 자매 외에는 누구에게도 보인 적이 없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앉아서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덕의 눈은 너무나 부드러워서 타오는 그녀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썼다. 정말 괜찮아요? 그 여자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걱정스러운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덕이 낮은 목소리로 약간 서두르며 대답했다. 타오는 손을 꽉 쥐었고 그녀의 가슴은 아팠다. 그들은 무슨 말을 하는 걸까? 그녀는 누구인가? 그들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녀는 오랫동안 거기 서 있었고 다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눈앞에서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카페는 점점 덜 붐볐지만 덕은 여전히 그곳에 앉아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타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재빨리 돌아서 걸어갔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을 완화시킬 수는 없었다. 집에 도착한 타오는 비의 방문 앞에 섰고 손잡이를 만지자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다. 그녀는 그녀의 여동생에게 말해야 할까? 만약 비가 진실을 알았다면 그녀는 상심했을까? 아니면 믿지 않았을까? 타오는 한 걸음 물러나 의자에 앉았고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비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으며 여동생의 온 세상이 방금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타오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을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이 진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가 확실히 아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다. 덕은 비밀을 숨기고 있고 그 비밀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타오는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멍한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노란빛이 비쳤다. 그녀는 덕이 그 여자를 만나는 것을 본 지 하루가 흘렀지만 그 고통스러운 느낌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비밀을 지킬 수 없었다. 저녁이 되어 비가 막 목욕을 마치고 젖은 머리카락과 편안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왔다. 여동생이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고 눈에 생기가 없는 것을 보고 비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야? 하루 종일 이상해 보였잖아. 타오는 손을 꽉 쥐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비, 너한테 말할 게 있어. 비는 의자에 수건을 던지고 그녀 옆에 앉아서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왜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은지 말해보세요. 타오는 여동생을 올려다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주저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 진실이 비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비가 환상 속에 살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고 목소리는 쉰 상태였다. 덕을 따라갔어. 덕이 다른 여자를 만났대. 비는 깜짝 놀랐고 그녀의 눈은 놀라움으로 번쩍였지만 곧바로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무슨 소리야? 분명 착각했을 거야. 그는 파트너를 만나러 갔어. 타오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가득했다. 파트너가 아니야, 비. 그가 내 눈으로 그녀에게 미소 짓는 걸 봤어. 그의 눈빛은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이나 부드러웠지. 그들은 단순한 친구 이상이었지. 비는 벌떡 일어나며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를 따라갔어? 왜 그랬어? 덕을 못 믿는 거야? 타오도 일어서서 여동생의 어깨를 붙잡고 애원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믿고 싶지 않아. 내가 뭔가를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 스스로에게 100번이나 말했어. 하지만 비, 그는 예전과 달라. 넌 모르겠어? 비는 타오의 손을 잡아 급 빼내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무슨 말이야? 질투하는 거야? 나랑 덕이 너보다 더 친하게 지내는 걸 못 보는 거야? 비의 말은 마치 타오의 심장을 꿰뚫는 칼과 같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눈이 창백해졌습니다. 비,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타오의 목소리는 쉰 편이었고 그녀의 눈은 붉었습니다. 비는 이를 악물고 감정을 억누르려 했었지만 진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피곤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돌아섰다. 당신은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타오는 거기 서서 조용히 여동생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비가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잠이 들었을 때 타오는 득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빛을 비췄다. 그녀는 의자에 앉았고 그녀의 손은 떨리면서 덕의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화면 잠금을 해제하고 메시지 목록을 아래로 스크롤했습니다. 그녀는 연락처에 낯선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바로 그 여자였다. 그녀는 침을 삼키고 그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펼쳤다. 그 말은 치명적인 일격처럼 그녀의 눈에 직접 꽂혔다. 그것들은 금광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처리해줄게. 타오는 충격을 받았고 그녀의 손은 떨렸고 그녀의 심장은 너무 세게 뛰어서 숨이 차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아래로 스크롤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프로젝트가 끝나면 더 이상 가장할 필요 없을 거야. 눈물이 고여 휴대전화 화면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틀렸기를 바랐고 자신이 너무 의심하고 있기를 바랐지만 이 글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덕은 그들을 이용했고 두 자매는 모두 그의 계획에 있어서 꼭두각시일 뿐이었습니다. 타오는 전화기를 꽉 쥐고 숨을 크게 쉬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비는 거기 서 있었고 그녀의 눈은 극도의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뭐 하세요? 타오는 뒤돌아섰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비, 그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비는 걱정으로 가득 찬 눈으로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휴대전화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눈앞에 메시지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녀의 눈이 커지고 손이 떨렸습니다. 마치 폭풍이 그녀의 마음을 스쳐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타오는 여동생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눈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어. 비는 입술을 깨물었고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부정하고 싶었고 덕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쓰러졌고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타오는 여동생의 손을 꽉 쥐었고 그녀의 눈은 결의로 빛났다. 우리는 그에게 맞서야 합니다. 그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비는 심호흡을 하고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눈은 점점 차가워졌다. 두 사람 모두 이거 이상 단순히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마주해야 하며 그 진실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덕의 발소리가 조용한 밤에 울려 퍼졌고 각 발걸음은 마치 타오의 인내심을 찢는 칼과 같았다. 작은 집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비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눈은 붉었고 손은 치마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그들 앞 테이블 위에 놓인 덕의 휴대전화는 여전히 노골적으로 위험한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었다. 문이 열렸습니다. 덕이 들어와서 차가운 눈으로 방을 훑어보았다. 그는 두 사람이 모두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멈췄다. 너희 둘은 아직 안 잤어? 덕은 눈살을 찌푸렸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약간은 조심스러웠다. 비는 눈을 흔들며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그를 믿고 싶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 있는 문자 메시지는 그녀를 뺨을 때리는 것과 같아 멍해졌습니다. 타오는 앞으로 나서서 전화기를 테이블에 던지며 얼음처럼 차갑게 말했다. 설명해보세요. 덕은 잠시 멈췄고 그의 눈은 약간 흔들렸지만 단 1초 후에 그는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재킷 단추를 풀고 의자에 앉아 손을 테이블에 얹고 타오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타오, 너 이 일을 큰 소란으로 만들고 있구나. 타오는 차갑게 웃었다. 그녀의 웃음에는 씁쓸함이 가득했다. 너무 많아? 그녀는 턱을 전화기 쪽으로 쑥 돌렸다. 우리를 속이는 것을 과잉 반응이라고 부르시나요? 덕은 가볍게 한숨을 쉬며 전화기에 손을 뻗었지만 타오가 더 빨랐고 전화기를 꽉 쥐었다. 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덕, 이 메시지가 네가 보낸 게 아니라고 말하지 마. 덕은 고개를 들었고 그의 시선은 즉시 부드러워졌으며 그의 목소리는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비, 어떻게 생각해? 넌 날 알잖아. 난 너희 둘 다 사랑해. 널 배신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 이 메시지들은 그냥 오해였어. 타오는 주먹을 꽉 쥐었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오해였어? 덕,
네가 그 여자를 만나는 걸 내 눈으로 봤어. 네가 그 여자와 대화하는 걸 내 귀로 들었어. 내가 다 상상한 거라고 말하지 마. 덕은 심호흡을 했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다. 타오, 너는 너무 의심이 많아. 그 여자는 내 직장 동료일 뿐이야. 아주 복잡한 문제야. 너는 이해하지 못하겠지. 비는 입술을 깨물었고 그녀의 손은 떨렸다. 그녀는 타오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분명히 흔들렸다. 타오는 갑자기 비의 손을 잡았고 비의 눈은 실망감으로 타올랐다. 비, 난 그를 믿을 수 없어. 그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어. 비는 손을 푹 빼내고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갈등이 가득했다. 내가 뭘 하길 바라는 거야? 이제껏 우리는 이 사랑을 함께 지켜왔잖아.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고 내가 믿길 바라는 거야? 타오는 눈살을 찌푸리며 목소리에 분노를 담았다. 내가 한 말을 다 믿고도 그를 믿으려 한다면 그렇죠. 당신은 바보예요. 비는 이를 악물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곧바로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목이 메어 덕에게로 돌아섰다. 맹세하건대 당신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우리를 배신할 생각은 한 적도 없어요. 덕은 비의 손을 잡았고 그의 눈은 열정으로 가득 찼다. 비, 맹세해. 너희 둘 다 사랑해. 네가 나를 의심한다면 참을 수 없어. 타오는 주먹을 꽉 쥐고 폭풍처럼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닥쳐. 내 여동생을 조종하려고 거짓말을 그만둬. 비는 눈을 꼭 감고 머리에 손을 얹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쉰 목소리로 타오를 바라보며 말했다. 타오 자매님, 저는 이럴 수 없어요. 타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비, 그를 보호할 거야? 비는 한 걸음 물러서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타오 자매님, 시간이 필요해요. 몇 개의 메시지로 모든 것을 망칠 수는 없어요. 타오는 충격을 받았고 온 세상이 그녀의 발 밑에서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덕은 비의 손을 꽉 쥐었고 그의 눈은 승리감으로 빛났다. 타오는 그들을 바라보며 혐오감으로 가슴이 가득 찼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가득했다. 그의 말을 믿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내 자매가 아닙니다. 비의 눈이 커지고 목소리가 떨렸다. 자매님. 하지만 타오는 그녀가 계속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재빨리 걸어갔고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을 남겨두었습니다. 오늘 밤은 배신의 밤일 뿐만 아니라 두 자매가 서로 다른 두 길로 들어서는 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길이 얼마나 어두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타오는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비를 덕에게 잃었지만 덕이 계속해서 그들을 속이고 이용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밤새도록 테이블에 앉아 멍하니 전화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다른 여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여전히 그녀의 눈앞에 생생하게 보였다. 그것들은 금광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처리해 줄게. 타오의 손이 꽉 쥐어졌고 그녀의 손톱이 살속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면서 탐폰 마을 전체가 토론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 대한 소문은 마른 풀밭에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무리지어 모여서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렸다.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마을에 투자하고 싶다고 왔는데 알고 보니 두 자매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타오와 비 같은 착한 두 여자가 그런 놈에게 속았다고요. 비는 어때요? 그녀도 이 일을 알고 있나요? 모두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시장 한가운데 타오는 창고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타올랐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림 없고 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기꾼을 폭로하고 싶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고 수다스러운 소리는 점점 가라앉았다. 덕은 이 관광지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나와 비를 이용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다른 여자들에게 보낸 메시지, 우리를 금광이라고 부르며 일이 끝나면 처리하겠다고 한 것 말입니다. 군중 속에서 큰 소리로 아 하고 외쳤다. 분노가 치솟았다. 놀란 눈에는 이제 증오가 가득 찼습니다. 감히 그런 짓을 하다니? 정말 나쁜 놈이야. 두 소녀의 감정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는 거죠. 타오는 휴대전화를 높이 들고 덕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
배신의 한 줄 한 줄이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고 각 문장과 단어는 한때 듀크를 신뢰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자르는 칼과 같았습니다. 동시에 덕은 멀리서 걸어왔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눈을 어둡게 했다. 타오, 뭐 하는 거야? 덕은 포효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만큼 자신감이 없었다. 타오는 경멸심이 가득한 눈으로 돌아섰다. 저는 단지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부인할 게 있으신가요? 덕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평정을 되찾으려고 노력했다. 타오, 정말 모든 사람 앞에서 내 명예를 더럽히는 게 네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네 모습이 더 불쌍해 보일 뿐이야. 마을의 한 노인이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자식아, 넌 그들의 마음을 배신했어. 어떻게 여기서 서서 네 자신을 지킬 수 있겠어? 당장 우리 마을에서 나가. 또 다른 여성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주와 비난이 도처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덕 주위에 모여들어 마치 그를 찢어버리고 싶어하는 듯했다. 덕은 탈출구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가 물러설수록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가 눈물을 글썽이며 군중 속에서 나왔다. 독일, 사실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듀크는 마에게로 돌아섰고 그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지막 희망의 광선을 붙잡으려고 애썼다. 비, 넌 날 알잖아. 날 못 믿는 거야? 그냥 오해한 메시지였을 뿐이야. 하지만 이번에 비는 더 이상 거짓말을 맹목적으로 믿는 소녀가 아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지만 한때 사랑했던 남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씁쓸하게 웃었다. 덕, 당신은 모든 걸 잃었어요. 당신은 나를 잃었어요. 덕은 그 문장이 그의 가짜 껍질을 모두 깨뜨린 것처럼 깜짝 놀랐다. 타오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독일아, 너는 중요한 경기를 했지만 이제 너는 패배자다. 아무도 그에게서 더 이상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남자들은 그를 밀어냈고 여자들은 마치 마을의 더러움을 씻어내려는 듯 그에게 돌과 물을 던졌습니다. 듀크는 엄청난 굴욕감을 느끼며 마을에서 도망쳤다. 그의 재산은 압수되었고 리조트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모두 잃었고 자신이 쌓아 올리려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끝났지만 비에게는 끝이 아니다. 그녀는 시장 한가운데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타오는 다가가 여동생의 어깨를 살짝 만졌지만 비는 그녀의 손을 밀어냈다. 그녀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맞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모든 면에서 옳았어요. 그녀는 땅에 쓰러졌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타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언니 옆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비를 꼭 껴안았습니다. 비는 후회와 고통, 상실감에 가슴이 메어 흐느끼며 울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 그녀가 전적으로 신뢰했던 남자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산산조각이 났다. 타오의 폭로로 득은 모든 것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두 자매는 탐펑 마을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들이 가는 곳마다 악의적인 속삭임, 경멸적인 눈빛이 그들을 따라다닌 것을 들었습니다. 두 자매가 같은 남편과 결혼한다는 건 처음부터 허황된 이야기였어. 이제 스스로 수치를 자초한 거지. 맙소사, 저는 저 두 소녀만큼 멍청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사기꾼에게 속았구나. 그럴만도 하지. 여기서 더 이상 사는 건 정말 뻔뻔스럽네요. 나라면 구덩이를 파고 기어 들어갔을 거예요. 타오와 비, 누가 아직도 그들을 존경하는지 봐. 여자들이 시력을 잃는다면 그들은 고통을 겪어야 해. 타오와 비가 거리로 나갈 때마다 그들 뒤에서 들려오는 곁눈질과 비웃음 때문에 분위기가 마치 날카로운 칼이 그들의 가슴을 찢는 것 같았다. 어느 타오가 마을 입구에 있는 찻집을 지나갈 때 한 무리의 여자들이 그녀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두 여자는 다른 남자를 찾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틀림없어. 여자가 남편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 비의 얼굴을 보세요. 그녀의 눈은 아직도 울어서 부어 있습니다.
이웃들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고 지금은 남자들에게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있지만 그래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타오는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손톱이 살에 박힐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도 않았고 반박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입을 열면 그들이 그녀와 그녀의 자매들을 모욕할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비가 방구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고 그녀의 생기 없는 눈은 밖의 잿빛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타오는 여동생 옆에 앉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다. 괜찮아요, 비? 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그녀의 눈물보다 더 슬펐다. 어떻게 생각해? 사람들은 나를 어리석은 여자라고 마을의 웃음거리라고 부르는데 내가 괜찮을까? 타오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그저 조용히 여동생의 손을 잡았다. 비는 심호흡을 하고 그녀의 눈은 고통과 결의로 가득 찼다. 우리는 여기서 나가야 해요. 타오는 깜짝 놀랐다. 뭐라고 하셨나요? 비는 그녀 옆에 앉아 타오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은 고통으로 가득 찼다. 타오,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 밖에 나갈 때마다 불쌍한 사람처럼 느껴져. 온 마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 같아. 더는 참을 수 없어. 타오는 그녀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다. 나는 지금처럼 약했던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의 여동생은 일어난 모든 일 이후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리는 여기서 자랐어. 떠나는 게 해결책일까? 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흘리지 않았습니다. 집이요? 여기는 더 이상 집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기억과 끝없는 험담으로 가득 차 있죠. 타오는 비의 손을 꽉 쥐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심장을 꽉 쥐는 것 같았다. 바이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우린 모든 걸 잃었어, 타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서로가 있어. 여기 계속 있으면 영원히 과거에 갇히게 될 거야. 난 다시 시작하고 싶어. 덕의 망령, 우리가 저지른 실수에서 벗어나고 싶어. 타오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의 모든 말은 마을 사람들의 소문보다 그녀의 가슴에 더 깊이 박혔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생각해봤어, 비. 비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다른 사람의 자비에 의존해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아. 타오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으려고 눈을 감았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 비. 떠나자. 비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이번에는 고통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여동생의 품에 떨어지며 마치 이것이 처음인 것처럼 타오를 꽉 껴안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두 자매가 떠났다는 소식이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랐고 어떤 사람들은 웃었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떠나는 날은 하늘이 흐렸습니다.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비는 그들의 어린 시절, 미소, 꿈, 그리고 고통이 담긴 작은 집 앞에 섰습니다. 타오는 여동생의 손을 꽉 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렇지? 비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가운데도 미소를 지었다. 확신하는. 두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다. 이번에는 후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시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운명을 지배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버스는 새벽에 도시의 서쪽 버스 정류장에 정차했습니다. 두 자매는 각자 손에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걸어 내려갔다. 더 이상 바다도 없고 짠 냄새도 없으며 대신 차량 소리와 사람들이 오가는 소음만 들릴 뿐이다. 그녀는 고층 빌딩을 올려다보며 마치 이 세상 전체가 너무 이상하고 작은 탐퐁 마을에 비하면 너무 광대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타오는 여동생에게로 돌아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우리는 여기서 시작해요, 비. 아무도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고 아무도 우리를 경멸하는 눈으로 보지 않아요. 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 도시에서 살 수 있나요? 그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가자. 먼저 묵을 곳을 찾아야 해. 비가 그녀의 손을 잡아당겼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결코 발을 디딜 수 없이라고 생각했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타오와 비는 좁은 골목에서 작은 방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벽은 벗겨지고 공간은 침대와 작은 테이블 하나만 놓을 수 있을 만큼 좁습니다. 비는 주위를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정말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타오는 미소를 지으며 여동생의 등을 두드렸다.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첫날 그들은 일자리를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의 이력서에는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었고 경험은 없었고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어느 작은 식당에서 비는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니, 일할 사람 필요해요? 그 여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를 올려다보더니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서빙? 경험 있으신가요? 비는 입술을 삐죽 내밀고 고개를 저었다. 나는 배울 수 있어요. 그 여자는 차갑게 웃으며 팔짱을 끼었다. 경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감히 받아들이겠는가? 비는 고개를 숙였다. 마을에서 지냈던 시절처럼 다시 거부당한 기분이에요. 여동생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타오는 비의 손을 잡아당기며 나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괜찮아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하루 종일 걸었고 마침내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작은 커피숍을 발견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30대 정도의 여자였는데 그들을 잠시 바라보더니 이렇게 물었다. 두 분 다 힘드실 텐데 월급은 낮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시잖아요. 비는 망설임 없이 즉시 대답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일만 주세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에게 체험을 하러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비는 타오에게로 돌아서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말이다. 마침내 우리를 받아줄 곳이 생겼어요. 타오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고 그녀의 마음은 희미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타오와 비는 점차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테이블 치우기, 컵 씻기, 커피 만들기, 손님 응대하기 등이었습니다. 그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빌린 방으로 돌아왔을 때 비는 침대에 앉아 다리를 쭉 뻗고 한숨을 쉬었다. 너무 피곤해요. 이 도시는 정말 살기 힘든 곳이죠. 타오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여동생의 어깨를 마사지했다. 적어도 우리 사이에는 서로가 있으니까요. 비는 눈을 감고 여동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감사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타오는 미소를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 나아갈 힘을 주는 사람이 바로 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타오가 카운터를 닦고 있을 때 주인이 그녀를 안으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오, 너 정말 빠른 것 같은데 음료를 섞는 법을 배우고 싶니? 타오는 놀랐고 그녀의 눈이 빛났다. 정말로 배울 수 있을까?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노력해야 합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타오는 심호흡을 한 다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는 밖에 앉아서 그 말을 듣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여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두 자매가 빌린 방의 작은 발코니에 앉아 있을 때 비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타오 자매님, 저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어요. 타오는 호기심에 돌아섰다. 어떻게 할 건데? 비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눈은 결의로 빛났다. 저는 사업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마이타오는 큰 소리로 웃으며 여동생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럼 해보자. 우리는 함께 운명을 바꿔나갈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점차 도시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온라인 사업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후 타오는 전문 바텐더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자신의 작은 온라인 매장에서 첫 주문을 받았을 때 그녀는 행복하게 소리쳤습니다. 타오 자매님, 누군가 제게 주문을 했어요. 타오는 웃음을 터뜨리며 달려가 여동생을 꼭 껴안았다. 말했잖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에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들의 미래가 정말로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타오는 여동생을 끌어안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살아남았어.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을 스스로 통제할 때가 됐어. 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었다. 그렇게 긴 하루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마음이 정말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배신당한 두 소녀가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성장한 이후로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타오와 비가 탐퍼 마을을 떠난 지 1년이 지났고 도시에서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두 발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랑에 상처받은 두 소녀는 고통을 힘으로 바꾸고 회복력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쌓았습니다. 오늘 그들은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망치거나 맞서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닫고 새로운 장을 여는 것입니다. 버스는 천천히 마을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내려오면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바다의 짠 냄새와 친숙한 바람에 비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1년이 지났지만 모든 것이 여전히 똑같습니다. 비는 여동생을 쳐다보며 약간은 애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타오 자매님, 긴장되시나요? 타오는 살짝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은 이전처럼 주저하지 않았다. 아니요. 이번에는 더 이상 고통 속에 떠난 소녀가 아니니까요. 비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일에 직면하며 걸어갔다. 그들이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시선이 즉시 그들에게로 향했다. 더 이상 증오나 분노는 없었지만 환영도 없었습니다. 둘 다 돌아왔다고요?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다시는 얼굴을 내밀지 않을 줄 알았어요. 도시에서 살기 힘들어서 돌아온 게 분명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누가 그들을 받아줄까요? 비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이런 소문이 그녀에게 상처가 되었을 테지만 이제 그녀는 그저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머, 벌써 돌아왔어? 모든 걸 다 잃은 너희 둘이 이 마을로 돌아가고 싶어? 비는 돌아서서 그들이 떠난 날 가장 많이 비난했던 호아 부인과 눈을 마주쳤다. 타오는 분노가 전혀 없는 목소리로 부드럽게 대답했다. 우리는 누군가의 용서나 인정을 구하러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그저 우리가 자란 곳을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호아 부인은 입술을 삐죽 내밀고 눈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마을에서 또 누군가에게 매달려는 거 아니냐? 너희 둘은 돌아오는 게 부끄럽지도 않니? 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 말에 더 이상 기분 나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삶이 있잖아요. 호아 부인은 눈살을 찌푸렸다. 아마도 그녀는 한때 어리석다고 여겼던 두 소녀가 그렇게 차분할 수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길 건너편에서 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만둬, 과장하고 있잖아. 과거는 지나간 일이니 다시는 그 일을 꺼내지 마. 타오와 비는 뒤돌아보며 탐씨가 천천히 자신들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연민을 담고 있지 않았고 대신 인식을 담고 있었습니다. 너희 둘이 돌아왔으니 그만하거라. 그들의 작은 집은 여전히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1년 전에 그들이 남겨둔 추억처럼 조용하고 오래되었습니다. 비는 문 앞에 서서 퇴색된 나무 문을 살짝 만졌다. 모든 것이 그들이 떠난 날과 똑같았습니다. 타오가 먼저 들어와서 그녀의 눈은 단순한 방을 훑어보았다. 그 테이블과 의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그 추억은 모든 벽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비는 심호흡을 했다. 우리 정말 이곳을 떠난 거 아니냐? 타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미소는 이전처럼 고통스럽지 않았다.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속하지 않아. 하지만 적어도 두려움 없이 돌아갈 수는 있지. 비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여동생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안도감으로 빛났다. 있잖아, 난 예전에는 이곳을 정말 싫어했어. 우리를 가두고 바보로 만드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문제는 이 마을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있다는 거야. 타오는 여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 비.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거야. 비는 심호흡을 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두 자매는 해변에 앉아 어린 시절의 가장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똑같고 파도는 여전히 해안을 때리지만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소녀들이 아니다. 비는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타오 자매님, 저는 둑을 미워해야 할까요? 타오는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니, 비.
우리는 누구도 미워할 필요가 없어. 용서는 그들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언니의 손을 꽉 잡았고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원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오직 평온함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잘 살아갈 거야. 그렇지? 타오는 미소를 지으며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해가 점점 바닷속으로 지고 있었지만 그 빛은 여전히 밝고 강렬했다. 나는 잘 살 뿐만 아니라 의미 있게 살 것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사랑에 상처받은 소녀가 아닙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우리 각자가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은 잘못된 사람을 사랑하거나 잘못된 사람을 신뢰하거나 원래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을 지키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입니다. 타오와 비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성숙에 관한 이야기이며 자기 자신을 찾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희생을 통해 사랑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랑은 분열이 아닙니다. 가치 없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면 자신을 잃고 자신의 가치를 잃게 됩니다. 그들은 고향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고향은 험담이나 멸시의 대상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집은 우리가 돌아왔을 때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곳입니다. 그들은 고통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을요. 오직 인간만이 과거에 자신을 가두어 둡니다. 그들이 안전지대에서 한 발짝 나올 용기를 가질 때, 자신과 마주할 용기를 가질 때 그들은 가장 강한 버전의 자신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은 나눌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면 그 사람은 지킬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다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결정할 권리는 당신 자신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말이 당신의 삶을 구속하지 못하게 하세요. 진정한 행복은 옆에 남자가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도 웃을 수 있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슬픔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삶, 사랑, 성장 과정에 대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유튜브 채널 Soul Beauty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길을 잃은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단지 한 가지 이야기, 격려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스토리에서 만나요.